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교육부분 총판 디무어에 있는 신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연수는 저희가 3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시부터 시작을 할 거고 4시까지 1시간여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물음표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을 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지금 웨비나 형태가 라이브 이벤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목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연수 내용은 녹화본을 저희가 이제 그 소넥스라고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사한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우측 상단에 여기 물음표 단추, 네, 여기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 없이 잘 들리시지요? 네, 그쵸, 잘 들리는 걸로. 그래서 오늘 이 연수는 저희 디노아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소넥스에서 준비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연수 내용은 지금 파워포인트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처럼 저희가 일단 팀즈 사용하기 위해서 오피스 365 계정, 관리자 계정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리고 팀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뭘 세팅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제반적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 3월부터 팀즈 관련된 웨비나는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도 쭉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자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희 테넌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거고, 실질적으로 팀즈를 어떻게 사용합니다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연수 기회가 또 많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작은 창을 좀 밑으로 숨길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가 이름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서비스 정리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계정을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는지, 특히 우리는 약간 특수하잖아요. 학교라는 그런 범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 기준, 그리고 기존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오피스 365를 썼어요. 교육청 이름으로.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학교별로 테넌트라는 걸 구축을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 계정 어떻게 신청하고 하는 그 제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피스 365,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되어 있는 제품군, 서비스죠. 클라우드 제품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인데 선생님들이 제일 익숙한 분들이 화면 좌측에 있는 오피스 앱이에요. 저희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접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처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시겠지만은 이 원노트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하고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팀즈에서 어떤 이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은 클래스 노트북이라고 되는 이 형태를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원노트는 이 원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에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그 포트폴리오, 과제 관리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군들, 선생님들 지금 다들 클라우드 저장 공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드라이브라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저장 공간은 선생님들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TB는 그냥 드려요.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설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팀즈. 요즘 저희가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이제 많은 부담감을 가지실 텐데 이 쌍방향 수업을 조금 더 규모 있고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팀즈 사용하실 때는 브라우저에서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온갖 기능을 좀 원활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팀즈 기본 사용 연수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학교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또는 오피스 365라고 부르는 계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우선 기준은 현재 학교 소속이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소속되거나 혹은 휴학 중인 학생들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혹시 교육청 직원들은요, 교육청은 또 교육청 나름의 또 달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학교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새로 발급을 받는 경우는 어떤 상태냐면은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부평서 여자중학교인데 근데 제가 전학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다른 학교 옆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서운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부평서 여자중학교에서 쓰던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학가 있는 서운중학교 계정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겠죠? 그 해당 자료들을 일정 기간 다운로드 받는 유예기간을 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발급받았다라는 건 그 계정의 책임을 본인이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가 전학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새로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계정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계획이 인생 계획을 조금 달리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이렇게 규범보다는 자퇴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현재 내가 소속되고 있는 그 학교의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전학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퇴를 했거나 졸업을 했거나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시고요. 그 이후에는 해당 계정을 삭제하셔야 돼요. 그 해당 계정을 쭉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 글로벌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전부터 교육청 페넌트를 썼어요. 그래서 골뱅이 뒤가 5365.ic2.go.kr이라는 계정을 썼어요. 근데 이게 학교라는 골뱅이 뒤가 bpsg.icems.kr로 바뀌면은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무조건 나빠요 또는 무조건 좋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비교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표인데 교육청 페넌트를 쓰면은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640여 학교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니까 골뱅이 D가 동일하죠. 5365.ic2.go.kr. 자, 이 차이는 만약에 학생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오래돼서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케이스로 그럴 경우라면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업무 협조 메일을 보내서 이러한 상황이니 비밀번호를 리셋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메일을 보내시는 형태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오피스 365 같은 이름이에요. 이거를 사용을 할 적에 특히 팀즈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팀즈에 대한 정책 설정이 가능해요. 교직원은 어떤 정책을 가질 거고 학생은 어떤 정책을. 이거를 학교 성격의 개별 맞춤이 보다는 일괄 적용하기가 좀 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케이스를 나누면은 경우 수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 조직 자체가 교육 쪽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계정을 하나씩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적 테넌트는 골뱅이 뒤가 안 변하죠.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같은 계정을 써요.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우리 인천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은 학교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하나의 계정으로 이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왜 하필이면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왜 저희는 학교별로 그 골뱅이들을 달리했을까요? 예요. 이 경우는 각 학교마다 특색들이 다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의 정책을 교직원 또는 학생 위주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과 운영하는 게 조금 원활하세요. 그리고 소속학교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등서부터 고등까지 쭉 이어진다기보다도 지금 내가 초등학교 소속이면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관리됐던 것들을 그대로 다 어떻게 들어가요? 중학교를 이관하는 거.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면 그거를 다시 고등학교로. 그래서 이 넘겨드리는 작업이 어느 순간에서는 생각보다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학생과 선생님이 조금 더 자율적이고 독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개별 테넌트, 학교별로 도메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각 학교별로 이름을 다 땄죠. 그래서 뭐 bgsg.icems.kr에 들어간다던가 ijalsan.ices.kr 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친근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질문사항이 네, 없군요. 아, 뭐가 들어온 게 있네요. 지금 질문이 3가지가 올라왔는데요. 팀즈 기능 관리에 대해서는요, 선생님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Q&A 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웨비나 끝나고 끝에 시간이 남으면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게 아마 여의치 않으면은 그 질문 모아가지고 제가 따로 메일을 드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선생님께서는 아마 학교가 그 테넌트 구성이 아직 안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글로벌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돼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리자 계정으로 팀즈 로그인하면 로그인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소넥스에서 바로 받으신 계정이신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팀즈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육청별로 저희가 그 관리자적인 계정을 드릴 적에 동일한 계정을 드려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쿨 어드민 골뱅이 해가지고 뒤에 전부 학교 도메인이 붙고 패스워드도 뭐 서울 2020 느낌표라던가 해서 그 일괄로 보내고 그렇게 관리자 계정을 받으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처음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리셋하게 돼 있죠. 변경하게. 그리고 화면에서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상단 이렇게 빨갛게 띠 나오잖아요. 띠 나오고 그냥 아주 썰렁하게 사막 같은 관리라는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관리를 저녁 관리, 오피스 365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선생님의 계정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센스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화면에 이거 제가 조금 화면 크게 할게요. 관리자 계정으로 팀즈 로그인하면 로그인 안 되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물으셨을 적에 이 말씀하신 관리자 계정이 처음 소넥스에서 받은 계정이면은 이거는 로그인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라이센스 할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조금 뒤에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질문 주신 선생님 이 부분은요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더 들어온 질문이 하나 더 볼까요? 그렇죠. 계정 신청 발급. 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질문 여기까지 해결된 거로 보고요. 그럼 지금 보신 교육청을 통째로 봤을 때 그리고 각 학교별로 저희가 테넌트 구성했을 때 차이점 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신은영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네, 이 신은영을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5365.rc2.go.kr에서 검색을 하면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신은영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인지 옆집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있어요. 근데 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적에 각 학교에 독립성을 주는 게 맞다라고 교육청이랑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랜 시간 걸리고 지금도 계속 작업 중인 현 상태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관리자 계정 신청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담당하는 곳이 소넥스라는 저희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소규모 인원인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화는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서울시 교육청 하면서 그 아름다운 얘기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요. 자,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을 캡처를 뜨시거나 메모를 해주세요. 메일 주소인데요. info@snx.co.kr. 자, 여기가 소넥스 저희 그 서비스 콜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메일을 주시는데 전화번호 필요하시다고요? 문제는 전화번호가 거의 폭주가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메일이 심플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피드백은 바로 갈 거예요. 우선 일로 메일을 보내시는데 관리자 계정 신청하거나 테넌트 신청할 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우선 메일을 보내시는 선생님을 네이버라든가 포털 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내는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내시는 분이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메일을 쓰셔야 돼요. 학교 메일을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 D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도메인이 붙기 때문에 그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일 제목에 반드시 학교 이름 붙여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자 계정 신청합니다. 또는 자,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메일 내용에는 신청하시는 분의 선생님 성함하고 연락처는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특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개별 테넌트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중에서 학교에서 일찌감치 별도의 도메인을 운영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를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뭐 TX 레코드 값을 씹는다던가 그런 액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락처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5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자 계정과 매뉴얼 보내주세요라고 반드시 메일을 주시면은 이거를 수신받은 소넥스 측에서 선생님들께 관련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테넌트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학교 이름 제목에다 붙이시고 질문 내용을 요약을 간단하게 메일 제목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info@snx.co.kr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관리자 접속 화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소넥스 측에서 관련된 페이지에 대한 안내는 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어드민 화면이고 뒤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닷컴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름을 좀 바꿀게요.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아니라 오피스닷컴이에요. www.office.com이에요. 그래서 관리자를 접속하실 수 있는 화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밑단에 리얼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www.office.com이 맞고요. 그리고 그 앞단에 선생님들 편의상을 위해서 5365.ic.go.kr 하고 슬래시에서 어드민이라는 거 붙였을 것 같아요. 이건 서울시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웨비나 진행하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은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에요. 이 주소에 들어가는 거고 이 앞에 페이지 하나를 더 입힌 것이 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는 게 뒤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조금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는 가장 일반적인 이 형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별 테넌트 신청하는 거,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주소로 저희가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RL을 입력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일단 화면을 올렸어요. 그래서 주소창에다 쓰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www.office.com이에요. 자, 여기가 가장 밑단인 거고 여기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올 텐데 이때 선생님들께서 소넥스를 통해서 부여받은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지금 제 화면이 지금 새 화면이라서 조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뜬다 그러면은 화면 상단에 있는 이 점박이 단추 보이시죠? 이 점박이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앱을 찾으시는 방법을 쓰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받으신 그 계정은 이렇게 뭔가 버라이어티 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관리라는 글자 하나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아이콘은 이 관리라는 아이콘이에요. 자, 이 관리를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이 전환이 돼요. 여기서 저희가 일단 먼저 하셔야 될 작업들은 뭐냐면은 이제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체크리스트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자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학생들의 계정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 사용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는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라는 형태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계정을 만들까요예요. 일단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입학하는 학생이 졸업 때까지 쓴다는 전제로 가야 되니까는 보통 일반적인 게 맨 앞에 입학 연도를 붙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들의 성격에 따라서 중간에 일정 코드를 집어넣고 나서 학생들의 일렬번호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엑셀 파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관리자 화면으로 볼 건데 저희가 www.office.com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관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저희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 사용자를 선택을 하면 여기 활성 사용자라고 있어요. 이 항목으로 클릭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나올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제 화면은 제가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테넌트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하고는 다르게 여기 하단에 사용자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다 샘플로 등록하는 연습을 좀 해보실 건데 우리 학교 학생이 1,500명, 1,600명이에요.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입력하면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익숙해져야 될 그림이 여러 사용자 추가합니다라고 되는 이 항목입니다. 자, 여러 사용자를 추가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 우측에 이와 같은 패널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낯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이 영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언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에서 만들기 하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태가 주어지는데 일단 저희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위에 있는 헤더만 포함하거나 아니면 헤더와 샘플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이 C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샘플 파일이 내려받기가 돼요. 자, 그럼 저는 일단 하단에 있는 이 항목 클릭할게요. 자, 샘플이 있는 거를 내려받겠습니다 하면은 이와 같이 뭔가가 내려받아져요. 그래서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샘플 파일이 내려와요. 보시는 것처럼 입력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죠. 자, 여기에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사용자 이름 부분. 여기에다 학생 이름, 그 사용자 계정을 골뱅이 포함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샘플이기 때문에 골뱅이가 콘토스.com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 이 형태를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 이름 부분, 표시 이름 부분을 선생님들께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성하고 이름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걸 수정하려고 그러면 되게
고생하십니다. 그러니 성하고 이름란은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표시 이름도 중간에 성하고 이름 부분을 띄어쓰기가 필요하시다 싶으면 여기에 반드시 띄어쓰기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 직함서부터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항목은 생략을 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학교마다 필요한 정보를 다 넣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조직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은 여기에 뭐 휴대전화번호라든가 기타 등등 정보를 많이 넣는데 학교 입장에서 필요한 최소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탐색기를 열 거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 미리 작업해 놓은 게 여기 있는 1번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제가 미리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은 2020년도에 입학한 121번 학생부터 134번. 되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한 요 정도의 사람만 입력하는 거 형태를 하실 건데, 이때 선생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엑셀이니까 그냥 저장하기 하고 누르시면은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파일 탭을 누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렀을 적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형태, 확장자, 이 형태가 일반 CSV가 아니라 CSV UTF-8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CSV면요, 에러 떨어져요. 그리고 화면에 우주인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연수 들으시거나 혹은 사전에 미리 다 해놓으셨는데, 어머, 우리 아이들 이름이 다 우주인이에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확장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CSV UTF-8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저장 누를 거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이 파일 닫을까요? 그 뒤에 있는 샘플도 닫고요. 저장 안 할게요. 이것도 아까 제가 뭔가 작업을 해서 올라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이 그림, 네, 또 낯서시죠? 간만에 보니 관리센터에서 활성 사용자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여러 사용자 추가입니다. 이 항목 클릭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찾아보기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작업을 다운로드 폴더에서 했었고, 그리고 1번 항목을 선택을 하고 나서 열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파일 형태를 찾아서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되게 반가운 메시지. 파일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가 반드시 보여야 돼요.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라고 뜨면은 반드시 해당 파일을 열으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뭐 쉼표가 들어갔다던가 형식에 맞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경우에 에러가 뜨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인데 이제 라이센스 설정이에요. 자, 지금 등록하는 사람이 학생인가요? 교직원인가요?를 나누셔야 돼요. 자, 지금 화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학생이에요? 교직원이에요? 선생님이면 당연히 교직원.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용 오피스 365 A1. 이건 저는 샘플이라서 A1이고요. 선생님들은 A1 뒤에 플러스가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를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볼까요? 하단에 보면 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뭐 없죠. 라이센스 설정. 지금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가 할당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을 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하고 교직원을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팀들 쓸 때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학생용으로 저는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 단추 누르면 사용자가 추가 중입니다라고 이제 프로세싱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나마 한국은 데이터 센터가 지금 2군데,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형태가 업데이트되는 속도라든가 뭔가 반영하는 형태가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 업데이트, 사용자 등록이 있으면 이와 같이 뜹니다. 몇 명이 사용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과 파일을 누구한테 보내겠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이 받는 사람이 형태, 지금 제가 로그인한 계정이에요. 이거 굳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이건 없애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내지 않고 닫기 누르는데,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학교에서 쓰실 적에 혹시 이거가 나중에 트래킹할 때 필요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여기는 체크 활성화를 해주십시오.
자, 이건 없애시고요. 없애고 저는 보내지 않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곳에 학생들이 등록이 돼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2020 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은 2020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쭉 뜹니다. 그래서 뭐 120, 아까 9번 학생도 여기 올라오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가볼까요?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이죠. 사용자 일괄 등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CSV UTF 파일 형태, 그리고 나서 반드시 라이센스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까지 지금 보신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화면을 넘겨보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뭘 하냐면 초기 암호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조금 전에 보실 적에 있는 이 화면에 한 번에 몇 명까지 여러 사용자인데, 우선 저희가 접속한 사이트가 어디죠? www.office.com이죠. 이곳에서 일괄 사용하는 사용자의 그 명수, 라인수는 200명이 최대예요. 예, 최대이기 때문에 300명, 400명을 다 집어넣고 쓰지 마시고요. 200명씩 끊으시던지 150명씩 끊으셔가지고 각각의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이 고생을 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열심히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몇 명은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하는 사용자는 현재 관리센터에서 200명이 맥시멈이니까 200명씩 끊으셔가지고 파일 구성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가 등록이 되었으니 저희는 어떻게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줘요. 이 초기 비밀번호 설정하실 적에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일괄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이 그림에처럼 사용자가 이제 학생들에게 각 계정을 이렇게 나눠주시겠죠? 나눠주신 다음에 이 학생들이 직접 로그인을 할 적에 스스로 암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요, 비밀번호가 친구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간 무딘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친구 절친이라고 정말 속까지 다 내줘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단히 주입시키셔야 되는 게, 계정은 어쩔 수 없지만 비밀번호는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선생님들께서 초기 비밀번호 세팅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선생님 저 비밀번호 기억 안 나요 하는 얘기 무지하게 들으실 거예요. 네, 선생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비밀번호 세팅을 아마 중간중간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거고요. 그럼 저희도 이제 비밀번호 리셋하러 갈게요. 다시 저희 오피스닷컴으로 넘어오고요. 여기 있는 사람을 제가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했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2020으로 했죠, 선생님. 2020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사람 선택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택하실 적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표시 이름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검색한 이름이 다 잡혀요. 그래서 총 지금 몇 명 선택됐습니다가 떠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한 번에 리셋하는 거는요,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40명씩 끊어요. 이거는 한 번에 일괄 적용했을 적에 나오는 문제점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MS라는 회사 자체가 개방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한두 번에 클릭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 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좀 귀찮아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림을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만큼 선택이 됐고 저희 암호 재설정합니다. 자, 암호 재설정 선택을 해요. 그러면 자동 생성 말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선생님이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는 지웠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집어넣고 나서 암호를 재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암호 재설정을 하면은요, 이제 암호가 다시 리셋돼요. 리셋되면서 이제 몇 명이 설정이 됐습니다라는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기다리는 동안 조금 전에 보셨던 장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리셋해야 될 사람들을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암호 재설정을 하는데, 사용자가 즉 계정 주인이 처음에 로그인할 적에 자기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저 비밀번호 죽어도 기억 안 나요 하면은 이 관리자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셔서 각 사람에 대해서 여기는 열쇠 그림 보이시죠? 혹은 선택하고 암호 재설정 통해서 초기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이 저희 학생들 1,500명, 2,000명을 다 했습니다. 계정 다 등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비밀번호 방금 리셋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지금은 각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묶음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학부부를 묶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특정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던 그쪽으로 묶든지 그런 형태를 만드시는데 그걸 저희가 그룹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룹 만드는 작업을 잠깐 해볼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그림이 뭐가 있냐면요. 누가 있는지 학생들 이름 그리고 또 하나 그룹 설정을 하실 적에도 팀을 만들 수 있는 이 형태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드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팀은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용으로 보통 만들기 때문에 이 팀은 체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룹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새 저희는 암호가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내가 제대로 썼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저를 의심을 해요. 그래서 암호를 표시를 해봐요. 그럼 현재 선생님께서 리셋시키셨던 암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용자 추가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보시면 여기 뭐 제품 라이선스 이 형태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보시면은 뭐 잠깐 눌러볼게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현재 학생인데 이걸 교직원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근데 크게 지금 쓰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최소 누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왼쪽 패널로 갑니다. 여기는 홈에서 그룹 가신 다음에 활성 그룹을 선택을 하세요. 자, 새로 등록은 무조건 활성 그룹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에 가시면 그룹 추가라고 있어요. 자, 그룹 추가를 선택을 할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M365 권장합니다 하고 다음 단추 누르시고요. 그리고 새 그룹의 이름을 제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라고 줄게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설명을 집어넣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지금 9월 15일 연수 너무 드라이하니까 살짝 웃음도 날려주고 이렇게 이름 넣은 다음에 제가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소유자 나오죠? 이거 만드신 관리자 이름 넣으시면 돼요. 이걸 제가 뭐 어드민이라고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제 이름이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름을 제가 IC2하고 그다음에 ROE라고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룹은 제가 비공개로 할게요. 누구나 보는 거 좀 찝찝해서 비공개로 가고 여기 또 기본이 팀 만든다고 돼 있죠. 만들지 마세요, 선생님. 만들지 마시고 그러신 다음에 저희는 다음 단추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룹의 형태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전자메일 이런 게 잡혀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일로 메일을 보내면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한테 메일이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서 다 됐어요 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닫기 단추 누를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룹 만드셨어요.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활성 사용자를 그룹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패널을 옮기세요. 활성 사용자 항목으로 오시고 나서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 학생들을 검색을 일일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2020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걸 전부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 묶을 거니 2020으로 검색을 해요. 자, 그러신 다음에 사용자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여기 아까처럼 비밀번호 저희가 처음 세팅할 때처럼 26명 나오죠.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 쓰시면요. 요 점 3개랑 친해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보석 같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타 작업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룹 관리를 할 거예요.
자, 그룹 관리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룹을 검색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IC 언더바로는 어떤 그룹이 있는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룹에다가 사용자 전체를 소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룹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연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 질문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눈팅하러 가볼게요. 질문이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테넌트 보유 도메인이 ii.icehs.k 고등학교 같네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바꾸시겠다고 선생님 이거 가능은 한데요.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도메인을 등록을 하고 한 적에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미국 본사까지 가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처한 상황이 전 세계가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승인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전에는 뭐 2, 3주면 됐는데 요즘은 4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아까 안내드린 메일로 메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이요? 예, 그쪽 공개되면 재생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 장학사님이시구나. 예, 장학사님. 네, 이거는 저희가 소넥스에다가 영상 공유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생용 메일은 실제 학생 사용은, 이 이메일은요, 선생님. 아마 포털 메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골뱅이 D가 학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예, 이건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2020, 1234 번호 넣듯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셨으니까 1학년 기준으로 볼게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에 있는 각 학년 선생님들, 전체 선생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쓸 수 있는 고유의 이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입학연도를 보통 앞에 붙여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학교 인식번호.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학 다닐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학연도가 붙고, 그 다음에 과가라던가 붙고, 그 다음에 일렬번호 붙는 데등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메일 없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수교재요.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PPT요. 이거는 소넥스에다 요청하십시오. 언제든지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관리자 계정 신청하는 거 안에 들어있어요. 약간 제가 재편집을 한 거예요. 이건 공유를 해드릴게요. 학교 테넌트로, 그쵸. 제가 지금 학교 테넌트만 학생 거 만드는 것만 보여드려서 그런 건데, 똑같아요. 선생님 들 것도 개별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일괄로 등록하시거나, 이거는 동일합니다. 지금 방식.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요? 선생님이 안 보이시죠? 그 선생님 지금 제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안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예. 지금 제가 PT하고 지금 브라우저 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혹시 옆에 딴 선생님이 계시면 그 링크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로 나온다는 건 관리자 화면 영어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설정해서 바꾸시면 돼요. 이거 제가 조금 시간 남으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됐고, 이러면 오늘 할 게 다 못하는데. 다시 파워포인트로 갑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룹 설정하셨어요. 그룹 설정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이에요. 이와 같이 그룹 관리하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저희가 팀즈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하실 거, 저희가 학생들이든 선생님이든 일괄 등록을 하면 암호를 집어넣죠. 근데 이 암호가 손을 안 대면요, 며칠 지나면 보통 90일 정도면 리셋하라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90일마다 비밀번호 바꾸세요가 막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쓰시다 보면은 그거 되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에 안 나타나게 하는 방법, 그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여기 관리센터예요. 어딜 찾으셔야 되냐면 화면 하단에, 그림이 도망갔습니다. 하단에서 탐색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설정을 활성화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도 다시 브라우저로 가고요.
이 화면은 제가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였냐면 화면 좌측 하단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탐색 사용자 지정 선택이 안 될 것 같은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이런 그림이 뜹니다. 이것에서 어디 이 설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요. 요거는 화면을 없애도록 하고요. 그럼 화면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리센터 이 패널 하단에 여기 설정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서 뭐가 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 기능. 추가 기능 들어갈게요. 아닌가 보다. 잠깐 커닝하러 갈까요, 선생님? 자, 설정을 눌렀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쵸. 이렇죠. 제가 조직 설정이었어요. 추가 기능이 아니라 조직 설정 가셔서 보안 및 개인정보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역시 조직 설정에서 이번엔 팀즈. 이게 그림이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여기 서비스하고 보안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저희도 브라우저로 가서 제가 잘못 눌렀죠? 조직 설정으로 가서 화면 상단에는 서비스가 있고 보안 및 개인 정보가 있는데 보안 및 개인 정보 일로 가셔서 이 안에서 암호 만료 정책이에요. 암호 만료 정책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기본값은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없애주세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90일마다 안내가 가요.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암호를 계속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번거롭다고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시고 나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번엔 서비스로 가는데 이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팀즈가 관건이에요. 아이들하고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이 로드가 될 겁니다. 로드가 되면은 일단 중요한 거. 학생 라이센스든 교직원 라이센스 팀즈가 사용하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기본값은 요즘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약간의 그 교육청 정책에 따라서 이걸 못 쓰게 막는 경우가 좀 있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들 각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스트. 이 게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게스트라는 글자는요. 골뱅이 D가 나가랑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마초등학교에 있어요. 근데 서운중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팀에다가 이 선생님을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요. 즉 우리 학교에 부마초등학교에 서운중학교 선생님을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보통은 게스트는 다 활성화 시켜주시는 게 저희가 인천광역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이랑 같이 원활하게 연구 수업을 하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끼리 교류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를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파워포인트 이 두 장을 살펴보신 그림이세요. 자, 지금 아마 화면상으로 볼 적에 뭔가가 그림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미지 메이킹 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그림은 이 자료는요. 소넥스 통해서 저희가 공유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팀즈 관리센터로 넘어가요. 네, 제가 조금 부지런히 해야겠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팀즈 관리센터 가면서 할 건 뭐냐면 일단 화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피스 365를 간단하게 보고 들어오시면 쉽게 보시면 되게 나중에 우울해져요. 너무 기능이 복잡해서.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깊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팀즈를 쓰기 위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제반 여러 가지 환경을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안정적이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팀즈 관리센터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요. 조금 전에 저희가 설정 단추 이거 보기 위해서 탐색 사용자 지정을 하셨죠. 근데 그 밑에 점 3개 보이세요?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팀즈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창은 제가 닫고요. 화면 이동줄 내리셔야 돼요. 내리시고 나서 지금 상단을 보세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센터라고 쓰여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모드 표시. 점 3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드 표시 클릭을 하시면은
뭐가 더 되게 많이 생겨요. 보시는 것은 관리센터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예, 지금 다 알면 너무 어지러우니까 우리 팀즈만. 그래서 팀즈를 선택을 할 거예요.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팀즈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학생들하고 또 학교에서 저희 학부모님 대상으로 뭔가를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다음 주부터 등교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는데, 여튼 얼굴 보기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보실 거는 뭐 하나 클릭했더니 상단에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에 따라서 탭도 변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할 작업은 뭐냐면요. 이 그림이에요. 익명의 사용자가 모임에 참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아이들은 학교 오피스 365 계정이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 식구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가, 이가, 박가 하듯이 성이 있듯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5365 계정이 없어요.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해야 돼요. 우리는 2학기를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거예요. 그러니 학부모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도와주십시오라는 거를 지금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익명이라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어느 계정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분들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건 게스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게스트라는 건 아까 잠깐 들으셨죠? 우리 학교 말고 옆에 있는 학교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수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통은 학교하고 학교 간의 교환 수업도 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물론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옆 학교에 있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또 지금 계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께서 저기 강원도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 뭐 미술을 가르치시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가능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익명 사용자예요.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모임 설정과라고 되어 있죠. 네, 저희 한번 가볼게요. 자, 화면 관리센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임이 있어요. 모임을 눌렀더니 여기 모임 설정 정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모임 설정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것 같은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익명 사용자, 오피스 365 계정이 없거나 누군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모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를 기본값을 잡아두세요. 그리고 각 모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정값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네, 이거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대전제는 누구나 좋아요.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의 모임에서는 이 익명의 사용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화상이다 보니까는 사건 사고들이 조금씩 있어요. 의도치 못하게. 모든 정책이라든가 현상들은 잘 쓰려고 만들어지는데 참 각양각색이라고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큰 틀은 모임을 다 열어두시고요. 실질적으로 모임을 하실 적에는 카테고리를 조여주시는 거예요. 조여주신다는 게, 이분 모임은 우리 학교 학생만 들어와요. 이 모임은 오피스 365 계정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제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피스 365 계정이 있는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한다. 그건 그 계정에 대한 책임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모임을 다 열어두시는 거.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익명 사용자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본 게 뭐였냐면은 게스트 사용자, 즉 손님을 옆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조직 전체에서 게스트 액세스 부분. 이거를 지금 합니다, 안 합니다라는 값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파워포인트 화면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뭐냐면, 요거는 선생님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제가 그림으로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팀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반을 구성하는 게 일단 큰 문제죠. 그게 이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이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학교마다의 이 화상 수업에 대한 정책을 하나씩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들었던 학교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서든지 간에 아이들이 카메라 녹화는 못하게 합니다라는 게 대전제였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예 사용자에다 권한이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팀즈를 운영을 하잖아요. 화상 모임을 하잖아요. 녹화 버튼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런 기능에 대한 이제 정책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요 그림으로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내용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관리자 보시는 화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모임에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임에서 권한 설정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문건들은 다 공유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은 뭐 게스트 X는 이제 메뉴 보시면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녹화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 계정에 아예 그냥 못하게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 그건 여기 있는 팀즈 관리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어떤 형태가 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현장에 쓰실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모임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웨비나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임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저희보다는 조금 이렇게 굉장히 열려있고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도 못한 어떤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업 중에 모임에 대한 기능을 제한을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참석자들 간에서 간섭을 제한한다. 한 아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다른 친구를 그냥 그 수업 방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못하게끔 선생님이 모임에서 설정값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녹화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녹화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모임상에서. 이건 관리자 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이름 기억하세요. 팀즈 모임에서 권한 설정이라는 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 자 이거는 지금 모임을 예약한 경우예요. 모임을 예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팀즈 왼쪽에 보시면 일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스케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버튼이 생기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임 옵션이라고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화면의 오른쪽에 현재 모임의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누가 발표할 수 있나 이 마지막 부분 이거는 선생님이 모임을 만드시니까 선생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 못하게 이건 꼭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대기실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예, 한글로 번역하니까 좀 우습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모임에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내 조직의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면은 골뱅이 D가 선생님이랑 다르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엔 안 잡아놨는데 이 상단에 누가 대기실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라는 설정값도 지정 가능해요. 일단 저는 수업 위주라 반드시 이 옵션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모임 중이에요 선생님. 모임을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내가 권한 설정 안 했네? 하면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하실 거는 화면 왼쪽을 여기 사용자 명단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사람이라고 뜨고 점 3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권한 관리예요. 이 관리로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지정을 해 주셔야지 수업하실 적에 선생님들께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즈를 수업이 하시기 전에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로그인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 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기본 기능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관리자 내용은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셨던 질문, 네, 여기 있고. 주석 기능이요. 이 주석 기능이 지금 제가 주문을 잘 안 써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이게 없어요, 선생님.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공유해서 그 위에 글씨 쓰고 하는 그림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질문 주신 선생님 성함이랑 이메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메일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에 공유할 거야. 이거 소넥스 쪽에다 요청을 하세요, 선생님. 제 이 영상은 소넥스에다가 다 전달을 할 겁니다. 그쵸. 항상 우리는 그 자료를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 선생님도 이메일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시죠.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자. 여기 게시됨에다가 제가 지금 다 리스트 남겨놨는데 이 자료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이 Q&A 쪽에다가 물음표 있죠. 여기에다가 성함하고 이메일을 다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뭐 소넥스로 넘겨드리던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정이 있어서 로그인 하셨으면 제가 계정을 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냥 클릭해서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더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설문 그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왜 비틀리가 나오지?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이메일 남겨주세요. 이메일 남겨주셔야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자료를 공유하려고 일부러 얼굴을 안 띄웠어요. 나중에 제 얼굴을 연수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뵙도록 하고요. 제가 일단 지금 창은 좀 열어둘 거예요. 그래서 연수는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자료 필요하시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해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이 물음표 창, Q&A 창에다가 선생님 이메일이랑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링크를 하나 따가지고 선생님들께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숙제를 해야 돼서 혹시 몰라서 제가 브라우저를 몰래 하나 좀 열겠습니다. 팀즈는 제가 써보니까는 재밌어요. 재밌고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어떤 고비만 잘 넘기시면은 즐겁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진행하는 게 이게 네트워크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교망도 정말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일반 사설망처럼 그런 형태를 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 링크가 설문 링크예요, 선생님. 연수 설문. 그래서 지금 혹시 보고 계시는 선생님은 이 설문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연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Q&A 창 열어놓을 테니까는 선생님들께서 글 남기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